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크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제 동영상 컨텐츠의 카테고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일명 바익남의 입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바익남의 입어볼게요 시간입니다. 자, 요 카테고리에서는 제가 바이크를 바꾸게 되면서 그에 맞게 이제 장비도 자꾸 바꾸게 되는데, 장비를 바꾸면서 느꼈던 이런 장비들 리뷰를 실제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바익남에 입어볼게요라는 카테고리를 신설을 하게 됐고요.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제가 이번에 새로 구입한 LS2 MX701 익스플로러 헬멧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헬멧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번에 멀티스트라다로 기변을 하게 되면서 멀티퍼포즈에 맞는 듀얼 헬멧을 하나를 사고 싶어서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됐고요. 보통 이제 오프로드 이제 듀얼 헬멧 하게 되면 뭐 RI의 투어 크로스 시리즈나 아니면 뭐 호넷, 이제 쇼웨이사의 호넷이죠. 혹은 뭐 BMW사의 뭐 GS 헬멧, 혹은 더 비싼 뭐 크리오스, 그런 헬멧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보고 계시는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됐는데, 뭐 이것저것 할인을 하니까 39만 원 정도 그 가격에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요 제품은 카본이라는 거죠. 이제 카본 타입 헬멧을 4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듀얼 헬멧이면은 약간 데드핏이잖아요. 그러니까 덩치는 큰데 카본 타입이기 때문에 무게는 가볍습니다. 그래서 목의 저항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풀카본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쪽 같은 경우가 이제 우측면이 되시겠고, 정면샷입니다. 현재 세나가 이제 붙어 있어서 약간 옆에 튀어나온 경향이 있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녀석이 이렇게 눌린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상당히 이제 얇아요. 이제 쉐입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쪽은 이제 좌측면. 현재는 제가 세나를 장착을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제 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모습이 이제 후면입니다. 자, 그러면 정면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듀얼 헬멧답게 요 피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피크는 앞으로도 당길 수 있고 뒤로도 당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중앙에 있는 것 같은데 얘를 한번 이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이동을 하고, 당기면 뒤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총 3단계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이제 본인이 주행을 하시면서 바람 저항이 어느 정도 오는지 그거를 생각을 하셔서 피크를 앞으로도 밀 수 있고 뒤로도 밀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제일 뒤로 있는 상태니까 앞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되고, 뒤로 하나, 둘 이렇게 하시게 되고,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주행하면서 이 피크를 앞뒤로 움직일 때는 이 앞부분 있죠, 앞부분을 잡고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거나 그렇게 하시면 피크 이동은 가능하시겠어요. 그리고 피크 이동이 너무 빡빡하다 싶으면 지금 이 부분을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따시고 볼트를 약간 풀어주시면 피크가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게 조금 부드러워져요. 하지만 너무 루즈하게 이제 풀어놓으시게 되면 약간 움직임이 심해지니까 그 부분은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턱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턱 부분 앞쪽에 요쪽으로 요 부분으로 이제 바람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열고 닫고는 지금 가운데 요 세로 모양의 스위치를 가지고 열고 닫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리면 열고, 위로 올리면 닫고, 그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동을 해서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버튼을 누르면 쉴드를 개폐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누르시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눌러서 쉴드를 여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닫을 때는 이 옆부분이나 앞부분을 잡고 이렇게 내리셔서 꾹 눌러주면
딱 소리가 나면서 쉴드가 닫힙니다. 주행하면서 한 손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손으로 충분히 열고 닫고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RI 투어크로스나 호넷 ADV하고는 다르게 이 모델은 안에 이너바이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귀 있는 부분을 오르락 밀고 내리고 하면 이너바이저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요 이너바이저 같은 경우는 뭐 한낮에 사용을 하시고 뭐 복귀할 때는 해가 다 졌으니까 이렇게 올리시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굳이 현재 되어 있는 이 클리어 실드를 옵션인 틴팅 실드로 바꾸실 필요가 없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헬멧 같은 경우 벤틸레이션 처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오프로드를 염두를 한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는 라이더를 위해서 벤틸레이션 기능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일단은 턱 부분에 여기 양쪽으로 해서 공기 구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피크 밑에 부분,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이마 위쪽으로 이 부분도 열고 닫고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이어져서 여기 뒷부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부분 역시 이런 식으로 열고 닫고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공기 벤틸레이션 구멍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 있고요. 뒤통수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 그러니까 전면부에서 들어온 그 바람들이 이 위쪽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요 구멍이 두 개 또 안에 있고요. 여기도 구멍이 있고, 이렇게 세워서 보시면 요 밑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서 들어온 바람이 이제 후면으로 지나면서 여기 뒤통수에 있는 구멍들로 이렇게 바람이 빠져나가게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한번 공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들어온 바람,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바람들이 요 뒤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여기도 여다 댈 수 있는 공기구멍이 있다는 거, 그것도 한번 보시게 되겠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보통 세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세나를 장착하는 부분에 이 벤틸레이션 개폐구가 있기 때문에 세나 장착에 약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이거 이 헬멧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조금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세나를 요 밑에 안 달고 위에 달았고요. 양면 테이프 방식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검정색으로 이제 세나 그 배선이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도 요거를 말해주기 전에 알지 모를지 그 부분들은 이제 일단은 오너의 판단에 넘기겠고요. 세나가 요 밑부분의 장착은 어렵다라는 거, 정 달고 싶으시면 이렇게 헬멧을 돌려서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뒷부분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했을 때 최적의 위치는 이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피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헬멧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쉐이프하죠. 이렇게 바람저항을 많이 받게 그렇게 설계된 모델은 아니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겠고, 요 내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좀 약간 이게 과연 30만원, 40만원, 진짜 40만원에서 조금 몇천원 빠지는 그 가격대의 헬멧이 맞나 싶을까 정도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좌우측으로는 이제 뒤에서 빛을 받았을 때 이제 이 부분이 반짝반짝거려서 빛을 반사해서 라이더의 위치를 인지하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의 스카치 처리가 되어 있고, 내피 밑부분에는 이렇게 재질을 달리 하면서 이렇게 내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조롭지 않은 구성을 보실 수 있고, 여기 빨간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요. 빨간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모델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지느러미 같은 내피 부분이 이렇게 하나가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목 좌우를 이렇게 포근하게 이제 감싸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 안으로 들어가는 요 바람들이 조금 더 막아져서 정숙성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내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약간 그 수오미사의 그 내피 느낌과 비슷해요. 아라이나 이제 쇼에이 같은 경우가 약간 메쉬 느낌인데 얘는 그냥 굉장히 포근한 뽀송뽀송한 느낌입니다. 뭐 요거는 수오미나 혹은 뭐 엑스라이트 제품들 그런 제품들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내피는 다 분리가 돼요. 지금 볼 내피,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제 정수리 내피까지 다 분리가 되니까 세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겠고, 그 다음에 디링 타입의 고정 방식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맨날 은색만 보다가 이렇게 빨간색 보니까 약간 신선하긴 한데, 이렇게 아노다이징 처리라고 하나요? 이렇게 빨간색 아노다이징 처리가 되어 있는 디링 타입의 고정을 방식을 취하고 있고, 보통 우리가 턱끈을 마감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고정을 할 때 우리가 버튼식으로 딱 해서 꽂게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석식이에요. 이제 버튼식이 아니라 여기 보이시면 자석식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남는 부분을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딱 붙습니다. 그래서 쉽게 떨어지지는 않고 손으로 이렇게 뜯어 주어야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얘기 한번 해야 되죠. 제가 보통 일산 헬멧 RI나 이제 쇼웨이 헬멧 같은 경우는 5960 라지 사이즈를 쓰고 있는데 얘는 이제 유럽에서 발매된 헬멧이기 때문에 약간 좌우가 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사이즈 업을 해서 X라지를 쓰고 있습니다. X라지가 맞더라고요. 사이즈는 일본 브랜드보다는 한 사이즈 업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엑스라지고요. 그다음 6162 모델이고 그다음에 그램은 지금 카본이기 때문에 듀얼 헬멧이기는 하지만 이제 1500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g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LS2 익스플로러 이제 카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RI 투어크로스 모델은 한번 사용을 해봤었고, 그리고 BMW사의 GS 모델도 한번 썼습니다. GS 헬멧도 썼었는데, 아무래도 세 개 중에 제일 좋은 거 꼽으라고 하면은 BMW사의 이제 GS 헬멧이 가장 좋았고요. RI 투어크로스하고 얘는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멋스럽고 좀 간지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RI 투어 크로스를 쓰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왜냐면 얘보다는 투어 크로스가 조금 더 소두핏이에요. 얘는 약간 커 보이기는 합니다. 일반 풀페이스보다는 듀얼 헬멧이 원래 커 보이는 게 당연하기는 한데 RI 투어 크로스는 상당히 작은 쉐일을 가지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얘하고 비슷한 이제 가격대의 모델을 꼽으라고 하면 약간 어중 뛰어요. 그러니까 품질 같은 경우는 뭐 투어크로스나 이제 뭐 호넷 ADV 뭐 요쪽 계열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얘 가격이 지금 뭐 39만 몇천 원이니까 그 가격대에 이제 사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얘는 지금 카본인데 말이죠. 이제 카본 제품인데 그 가격대에 사실 수 있는데 이제 호넷이나 RI 투어 크로스나 이렇게 올라가시기만 해도 보통 60만 원대, 70만 원대까지 이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이랑 뭐 기능이랑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봤을 때는 지금 LS2 MX701 익스플로러 이 모델도 나쁘지 않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지금 헬멧을 사시게 되면 이 헬멧을 넣고 다닐 수 있는 헬멧 가방이 딸려오고 그 다음에 파우치가 딸려오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헬멧 이제 서포트라고 해서 이제 헬멧 방석 같은 건데 지금 현재 얘는 제가 RI가 인쇄된 헬멧 방석을 쓰고 있는데 요 헬멧 방석이 튜브 타입으로 또 따라옵니다. 그리고 김서림 방지를 할 수 있는 필랑 렌즈도 기본으로 따라오고요. 상당히 구성을 봤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얘는 이제 피크가 달린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크에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바람이 이런 식으로 쳤을 때 이렇게 들리는 경향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 헬멧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장르 자체가 멀티퍼포즈잖아요. 이제 멀티퍼포즈 장르의 모델들은 바이크 앞에 이런 식으로 이제 쉴드가 이제 장착이 돼 있잖아요. 뭐 GS ADV 이제 어드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긴 쉴드가 장착이 돼 있을 거고요. 보통 쉴드를 끝까지 뭐 올리시게 되면 바람의 흐름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얘 피크를 뭐 살짝 치는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날아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 저가 지금 타고 있는 멀티스트라다는 파익스 피크 버전이다 보니까 쉴드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바람이 이 피크 위로 이렇게 날아가기보다는 이 안쪽을 치더라고요. 피크가 안쪽을 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쇼실드를 떼고 조금 더 긴 롱실드를 사게 되면 이 위쪽으로 바람이 날아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 바이크가 쇼실드이기는 하지만 주행을 하면서 각도를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바람 저항이 없구나라고 하는 거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속 주행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뭐 100, 뭐 중반, 뭐 그 이상 달리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고개를 뭐 이런 식으로 숙여 주셔서 피크가 저항을 안 받는 위치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숙성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풀페이스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은 뭐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뭐 빨리 다니시는 분들은 풀페이스를 쓰시는 게 당연하고, 풀페이스 얘도 풀페이스긴 하지만요. 이제 듀얼 장르보다는 일반 레이싱 풀페이스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처럼 뭐 100에서 뭐 120, 130, 뭐 요 정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듀얼 헬멧을 쓰셔도 크게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뭐 근데 그 이상 달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거보다는 조금 레이싱 버전의 풀페이스를 쓰시거나 아니면 쉴드를 더 길게 보강을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제 컨텐츠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익남의 입어볼게요 시간에 가장 첫 시간으로 헬멧, 제가 사용하고 있는 헬멧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CD 렉스 부츠, 뭐 이미 리뷰들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이제 제가 실제로 지금 계속 사용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피디에서 구매를 한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이제 카고 팬츠,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가 6월 5일인데 어제부터 계속 연휴라서 시내가 한가하더라고요. 자, 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는 바익남의 입어볼게요 시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